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총론을 마무리 짓고 강론 파트 취득세 일부분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요약집. 자, 불복 절차가 나왔죠? 세금의 불복 절차. 그래도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세금이 많이 나왔다. 또는 납부하지 아니할 세금을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럼 납세무자는 불복을 해서 이의신청 등을 거쳐서 권리를 구제받는 제도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불복 절차. 그래서 불복인 납세무자죠? 그럼 1차적으로 뭐를 신청합니까? 이의신청. 그 다음 이의신청에서 불복하면은 심사, 심판 청구. 그 다음 심사 청구를 하네요. 심사 청구. 그 다음 여기도 불복하면은 뭐다?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갑니다. 그래서 세금도 뭐다? 3심까지가 있다. 1심, 2심, 3심이네요. 그래서 이의신청은 뭐다? 선택사항이다. 선택사항이에요. 그리고 심사청구는 필수 절차. 반드시 심사, 심판 청구를 거치고 행정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246페이지 국세네요. 이의신청. 그래서 청구기간은 90일. 그 다음 결정은 어떻게 해준다? 90일 이내에 합니다. 90일 이내에. 그래서 여기에서도 불복하면 90일 이내에 다시 신청을 하죠. 그래서 결정은 90일 이내에 해주고, 그래도 불복하면은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결정할 때 뭐다? 이유 없다 그러면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이유 있다 그러면 인용 결정을 내려서 권리를 구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각은 내가 졌다. 인용은 내가 이겼다. 그래서 이유 없다 그러면 기각 결정. 이유 있다 그러면 인용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숫자는 다 90일이에요. 단 딱 3개월 하나가 있죠? 감사원장이 하는 심사청구는 3개월이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알 필요 없다. 전부 90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의신청은 선택사항이다. 원래는 뭐다? 1심을 거치고 불복하면 2심을 거치고 불복하면 3심까지 오죠? 그래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뭐를 할 수 있다? 심사,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2심이에요. 조세, 심판원장이 하는 게 심판 청구고 감사원장이 하는 게 심사 청구다. 그래서 선택을 안 하고 바로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뭐다? 이거는 필수죠. 2심을 거치고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물어볼 때는 선택사항이다. 그러나 심사, 심판 청구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절차죠. 그래서 심사,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있다, 없다를 구분하셔야 되겠네요. 별다른 거 없어요. 자, 넘어가죠. 자, 지방세도 똑같네요. 지방세도 똑같아. 이의신청. 도세는 도지사에게 하는 거고 시군세는 시장군수에게 하는 게 이의신청이다. 그래서 청구기간은 90일, 결정기간도 90일. 다 90일이네요. 딱 하나 뭐다? 심사청구는 3개월이다. 국세와 지방세 동일하네요. 자, 그 다음 3번 불복 절차의 중요병력. 그래서 1번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선택적이다. 선택적인 필수 절차입니다.
심사, 심판 청구는 포인트가 뭐다? 필수 절차예요. 심판 청구 또는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한다. 심사 또는 심판 청구를 거쳐야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그리고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중복 가능이 불가능하다.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네요. 자, 지방세. 자, 국세든 지방세든 이의신청은 임의 규정이에요. 이의신청은 선택하는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임의적인 불복제도로서 납세자가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도 이의신청을 건너뛰고 이심으로 갈 수 있다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의신청을 물어보는지 이심, 심판, 심사 청구를 물어보느냐에 따라 있다, 없다가 달라지겠네요. 자, 그 다음 2번. 지방세 기본법상 이의신청, 심판 청구는 그 처분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행정소송이 남아있죠. 다만 압류가 들어갔습니다. 압류가 들어가는 재산에 대해서 혹시나 해서 이의신청 또는 심판 청구가 들어가죠. 그럼 압류가 들어가면 공매처분이 들어가는데 이럴 때는 무한대가 아니라 며칠? 30일. 60일 하면 안 돼요.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그리고 3번. 지방세 기본법상 이의신청이 재해 등을 입어 천재지변이죠. 그럼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연장을 시켜준다. 숫자 며칠? 14일. 그래서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4번. 지방세도 국세와 동일하게 불복 청구 절사 감사원이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고 포인트는 2심이네요. 심사 청구 그리고 감사원 등등등 나오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2심을 거쳐야만이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다.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렇게 불복 절차 1심, 2심, 3심에 대해서 설명했네요. 그냥 참고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2번. 기한 후 신고와 수정 신고가 나와 있죠. 그래서 기한 후 신고는 언제 하는 거야? 무신고. 그래서 무신고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20% 붙어 있죠.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가 되겠네요. 무신고해서. 그럼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를 기한 지나서 할 수 있다. 그래도 통지하기 전까지 하되 뭐다? 6개월 이내에 해야 되네요. 기한 지나서. 그래서 1개월 이내에 하면은 50% 깎아주고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하면 20% 깎아주고 6개월 이내에 하면 10% 깎아준다. 중요한 거는 뭐만 깎아준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그러나 납부, 지연 가산세는 감면이 없어요. 납부는 하루하루 붙는 거라 그랬죠? 하루하루 붙는 거기 때문에 납부는 감면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뭐다? 기한 후 뭐라? 신고만 하라. 그러면 이해를 일정 비율 깎아주는 게 기한 후 신고 제도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법정시공계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세 글자로 뭐다? 무신고. 자, 그리고 신고기한은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하라.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하되 전체적인 개월수는 6개월 이내 하는 거예요. 뒤에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기한 후 신고를 제출한 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일정 기간 안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그 가산세를 깎아서 결정된 세금은 3개월 이내에 합니다.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거는 기한 후 신고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한다. 그러면 틀리죠? 신고만 하는 겁니다. 그럼 신고하면 결정은 정부가 하겠죠? 3개월 이내에 결정해서 납부는 나중에 한다.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틀린 질문이에요. 신고만 하면 된다. 결국 언젠가는 납부하겠죠? 자, 그 다음 일단은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가산세는 무신고. 그러나 납부 지연가산세죠? 납부 지연가산세는 이게 개정이 됐네요. 1일 0.022%. 국세와 동일하죠? 하루하루부터 간다. 이해는 안 해줘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즉 무신고 가산세. 그리고 가산세 감면율 나와 있네요.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20%. 항상 출제가 될 때는 첫 번째 줄 1개월 이내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50%. 그래 밑에 나왔네요. 단 납부 지연 가산세는 감면 없다. 세 결정 이제 기한 후 신고를 하죠. 기한 후 신고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은 어쩌고 저쩌고 신고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합니다. 그래도 결정해서 신고인에게 통보하면 우리는 납세 의무자는 납부를 하면 되겠네요. 자, 이게 기한 후 신고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다시 앞으로 가야죠. 자, 수정신고란 용어가 나오네요. 자, 수정신고는 뭐다? 신고를 했어요. 제 날짜에 신고를 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과소신고. 그럼 과소신고 가산세가 몇 프로 붙어 있나요? 10%. 신고를 했어요, 제때. 근데 적게 신고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나? 기한 지나서 수정해서 신고를 하라.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해 준다. 그래서 통지하기 전까지 해야 돼. 기한 후 신고는 몇 년 이내 하는 거다? 2년 이내 하는 겁니다. 2년 이내. 그래서 개월 수에 따라 6가지로 구분하네요. 그래서 기한 후 신고. 자, 넘어가 보죠. 6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1개월 이내 하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하면은 뭐다?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하면 뭐다? 20%. 쭉쭉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에도 항상 첫 번째 줄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50%, 1년 이내에 30%, 그리고 1년 6개월 이내에 하면 20%, 2년 이내에 하면 몇 프로까지 깎아준다? 20%까지 깎아준다. 그래서 50%, 이해는 30%, 이해는 몇 프로? 20%. 진짜 어렵게 나왔을 때 이해는 90 몇 프로라고 나왔어요? 90%. 그럼 이해는 몇 프로? 75%. 이해는 몇 프로? 50%. 이렇게 비교할 수 있죠. 세 개랑. 그럼 나머지는 30, 20, 10이고. 그럼 항상 앞에 거를 조심해야 돼요. 앞에 거 위주로. 자, 그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당구장 표시 나와 있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내에 무신고, 과소신고하고 확정 신고 기한까지. 그럼 예정 신고를 안 했다. 무신고. 예정 신고를 적게 하면 10%가 붙죠. 과소 신고한 후 무슨 신고를 하라? 확정 신고를 하면 위에 거를 무시하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몇 프로 감면한다? 50% 감면. 중요한 거는 양도소득세만 쓰는 거예요. 취등록면허세는 이런 제도가 없다. 양도세는 많이 나오는 세금이니까 확정 신고까지 하면 무조건 일률적으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몇 프로 깎아준다? 50% 감면한다. 양도소득세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 3번은 이제 서류가 날라오죠. 고지서가 날라와요. 세금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발송한다고요. 그래서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법, 즉 서류의 송달이죠. 그럼 서류의 송달 방법은 원칙은 뭐다?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우편 송달. 그러니까 직접 주는 거를 뭐라 그런다? 교부 송달. 그리고 납세자가 선택할 때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전자 송달 방법이 있다. 그러나 공시 송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할 때는 뭐를 할 수 있다?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네요. 그래서 공시 송달은 뭐다?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시군, 그리고 일간 신문 등에 게시하는 것을 공시 송달이다. 그래서 공시 송달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4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을 때 국내하면 큰일 나죠. 국외 곤란하다. 그 다음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공시송달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면 249 3번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는 고지서가 반송되겠죠? 이럴 때 곤란할 때는 공시송달한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죠?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고지하려고 했으나 포인트가 뭐다? 받을 사람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없는 경우는 공시송달한다. 자, 이렇게 해서 공시송달은 1번 등등등 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뭐다?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공시송달이라 그런다. 그래서 이 공시송달은 뭐다? 여기 체계는 없지만 14일이 지나면 뭐다? 공시된 걸로 봅니다. 14일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공시송달을 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다. 그럼 밑에는 뭐다? 유치송달. 그래도 고지서를 들고 갔는데 유치송달은 뭐다?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다. 그래도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부하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줘. 그러면 어떻게 된다? 놓고 오면 된다. 그래서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유치송달. 그래도 받을 사람이 있어요. 안에. 초인종을 눌려주는데 안 받아. 그럼 놓고 오면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도 공시송달과 유치송달만 구분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한 번 출제됐어요. 우리가 한 번 출제된 거는 있잖아요.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범위가 넓어지되, 그러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총론이 끝나고, 자, 지금부터 강론 파트로 들어갑니다. 지방세.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할 게 뭐다? 강론에서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뭐다? 양도소득세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 평균적으로 세 문제, 평균적으로 5문제, 이것만 잘하더라도 11입니다. 일단은 압축을 시켜야 돼요. 세금의 종류를. 그리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차분히 천천히 그냥 따라오시면 많은 득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부터 이제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취득세로 가네요. 그래서 항상 세금은 국세, 지방세를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자, 취득세. 취득세는 언제 내는 세금일까요? 우리가 변천사를 보자고요. 2010년 12월 말일까지. 자, 취득은 뭐다? 소유권 취득이죠? 내 것. 소유권을 취득하면 뭐를 납부했나요? 취득세. 소유권 등기할 때는 따로 무슨 세금을 납부했다? 등록세. 그러나 빼빼로 년도 201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합쳐서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를 납부한다. 완전 기초죠? 그리고 영수증 챙겨서 등기소에 등기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취득세 몇 프로? 2%. 옛날에 등록세는 원인에 따라 5가지로 구분했죠. 그래서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고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뭐다?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옛날에 2% 내고 등기를 안 해서 그럼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취득세 납부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뭐다? 반쪽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세금이.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낸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다? 2010년까지 2%를 납부합니다. 납부했는데 뭐를 안 해서? 등기를 안 했다. 그러면 무슨 세금을 낸다? 취득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는 겁니다. 소유권, 미등기 부동산이죠. 11년부터. 자, 예를 들어서 신축했다. 원시취득이죠. 신축하면 원시취득. 그럼 10년까지는 어떻게 세금 내서 2.8. 등록세는 0.8. 그래서 11년 1월부터는 합쳐서 등기를 안 하더라도 몇 프로를 납부한다? 2.8. 근데 10년까지 2% 납부했죠? 그럼 0.8%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뭐를 낸다? 등록면허세. 취득세를 내면 2가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10년까지 소유권, 미등기 부동산 2% 내고 등기를 안 하는 거 0.8이죠. 이거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에도 소유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개요, 과세 주체는 항상 힘이 센 자, 특광도. 그러나 실제로는 시군구에서 위임을 받아서 걷어주네요. 그리고 모든 지방세의 주인은 자치도, 자치시는 지방세의 주인이고요. 그리고 취득세는 취득이란 행위,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행위세고 이전 받았으므로 유통세, 그리고 취득세는 물건 보고 과세하는 물세입니다. 그래서 물건 보고 과세하니까 인적사항을 고려 안 하죠. 취득, 물건마다 개별 과세합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실질주의다, 사실주의다.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 불문하고 합쳐서 취득세를 납부한다. 그래야 취득세가 빨리 들어오겠죠. 그래서 등기 등록 무관하다. 허가 여부 안 따진다. 적법 불법 안 따진다. 그래서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 부분을 합쳐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세법은 현황부가 원칙이죠. 그래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항상 세법은 뭐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그럼 징수 방법은 한 번 내는 세금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한다. 그럼 신고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나요? 가산세가 붙어서 보통징수로 전환되겠죠. 자, 그 다음 취득. 자, 취득은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과세된다는 뜻입니다. 1번. 그리고 권리가 사실상 취득되어야 하고
형식적으로만 취득한 것은 과세되지 않는다. 그래서 원칙은 실질주의, 사실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형식취득이죠. 그러니까 비과세. 그러나 명의신탁은 과세합니다. 그래서 형식주의도 일부는 과세한다. 그럼 명의신탁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 이름으로 등기 칠 때는 등기 부분은 취득세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은 형식주의인데 과세해야 한다. 3번 취득세는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과세한다. 그러므로 소유권 이외,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이 아닌 것 이외 저당권, 전세권은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네요. 소유권 2% 납부하고 등기하는 0.8%는 등록면허세, 전세권 취득, 저당권 취득, 소유권이 아닌 것을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그 뜻이네요. 그래서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아파트 당첨권 등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소유권이 아니므로. 자,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럼 우리가 취득의 구분입니다. 취득의 구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죠. 취득의 구분은 소유권 취득, 사실상 취득과 취득이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는 무슨 취득으로 나눌까요? 간주 취득. 사실상 취득이 뭐다? 실질 취득이죠? 실질 취득이 뭘까요? 등기 등록 불문한다. 허가 여부 불문한다. 적법 여부 불문한다. 세법은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를 합쳐서 취득세를 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실상 취득은 무슨 세율로 과세할까요? 표준세율.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의 포인트는 몇 프로를 과세할 건가? 세율이 포인트예요. 그럼 표준세율이 뭐야?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게 뭐다? 납부하는 게 표준세율입니다. 옛날에 취득세와 옛날에 등록세를 합친 게 무슨 세율이다? 표준세율. 그리고 밑에는 취득은 아닌데 취득으로 보는 간주취득. 간주취득을 무슨 취득이라고도 얘기할까요? 의제취득. 이렇게. 그러면 간주취득은 원칙이 취득이 아니잖아요. 취득으로 본다. 무슨 세율로 과세할까요? 중과 기준세율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죠. 옛날에 취득세 2%를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세율 2%만. 그래서 소유권이 아니므로 취득세에서는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취득으로 본다. 2%. 시험은 2%라고 안 나와요. 중과 기준세율.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사실상 취득은 이전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승계 취득. 그 다음 최초로 취득하는 것을 무슨 취득이라고 그래요? 원시 취득이다. 그래서 이전받아서 소유권을 주장하죠? 그럼 무슨 등기를 쳐야 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쳐야죠? 그럴 때 앞에서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 납부. 영수증 챙기고 등기소로 가네요. 그럼 원시 취득은 무슨 취득이다? 최초의 취득이다. 최초의 취득이다. 무슨 등기를 신청할까요?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죠.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뭐를 납부해야 돼요? 취득세 납부. 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취득은 이전받아서 소유권을 주장하면 승계 취득,
이전받지 않고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시 취득. 그리고 다시 뭘로 나누나요?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뭐다? 유상승계 취득. 대가 없이 취득하면 뭐다? 무상승계 취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우리가 취득서에서는 유무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상은 대표적인 매매, 사고 파는 거, 그리고 교환, 아주 중요하죠. 교환은 물건 주고 물건 받는 거죠.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 거다. 그러면 유상에 들어간다. 교환. 그리고 현물출자, 공경매 다 유상입니다. 현물출자가 뭐다? 현금 대신에 부동산을 출자해서 법인으로부터 뭐다? 주식을 교부받는 겁니다. 그럼 개인 입장은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고 법인은 뭐다? 토지 건물을 이전받고 주식을 교부하는 거죠. 그래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다. 그래서 현물출자는 주식을 주고 토지 건물을 이전받는 거라고요. 법인 입장. 그래서 법인은 취득세 유상, 개인은 토지 건물 이전시키고 주식이란 대가를 받았으므로 개인은 양도세 계산. 그래서 여기서 현물출자는 법인이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에요. 법인이 토지 건물을 받고 주식을 교부했잖아요. 그래서 주식 주고 토지 건물을 취득했다. 법인 입장. 그리고 상속증여. 자, 상속증여는 무상이죠. 그래서 무상이더라도 뭐다?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무상을 불문한다. 취득세는. 자, 그 다음 간주 취득이 나와 있네요. 간주 취득 나와 있는데 일단은 승계 취득을 제가 먼저 했네요. 자, 그럼 이제 원시 취득은 책의 위에 나와 있네요. 자, 대표적으로 출제되는 게 뭐다? 건축물. 원시는 뭐다? 신재축. 최초의 취득이죠? 그럼 취득을 구분할 때 신재축은 뭐다? 최초의 취득. 나머지 중축 등은 간주 취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토지는 뭐라고 나왔다? 공유 수면 매립 간척. 공유 수면 매립 간척. 토지는 원시다. 그리고 시효 취득, 민법상 시효 취득도 등기 안 된 부동산을 20년 이상 점유하죠.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죠. 등기를 칠 때 취득세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상 시효 취득은 세법은 등기 안 된 부동산을 20년 이상 점유했다. 그럼 최초로 등기가 들어가므로 원시에 들어간다. 그리고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해서 건조하는 선박 회사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는 조심해야 돼. 이거 3번 출제됐죠. 그래서 원시는 과세를 안 합니다. 이전 받았을 때만 과세합니다. 대표적으로 차량, 회사는 취득세가 없어요. 우리가 이전 받았을 때만 과세한다. 그래서 원시 승계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회사에서 차량을 제조했다. 취득세가 300이다. 그럼 회사는 없어요. 왜 없어요? 실수요자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서 승계 취득에만 과세한다. 그래서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으며 승계 취득에 한해서 과세한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번으로 내려오면 간주 취득이네요. 이거는 취득이 아니다. 변경 등을 통해서 재산의 가치가 증가됐죠? 변경. 부동산을 변경했다. 첫 번째는 지목 변경.
가액 증가는 취득으로 본다. 몇 프로 과세한다? 2%. 등기는 과세를 안 합니다. 소유권이 아니니까.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은 종류 변경, 증가한 가액, 건축물, 개수 등도 증가한 가액. 그래서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 가액 증가는 취득이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그 뜻이네요. 자, 그리고 과점주주. 그래서 과점주주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몇 프로 초과 취득하나요? 50% 초과. 딱 과반수가 되면 안 되죠? 50% 초과되면 이 회사를 사실상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취득했지만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 등. 비상장 회사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몇 프로 납부하라? 2%. 그래서 부동산 등을 다 취득하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지분 비율만큼만 취득한 걸로 보네요. 우리가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비상장 회사의 취득세 과세물건 총액, 부동산 등 이게 100억이야. 지분 비율을 계산하니까 60%야. 그럼 얼마를 취득한 걸로 본다? 60억. 60억. 그럼 여기에다가 몇 프로 곱해? 2%. 그럼 취득세는 얼마 나와요? 1,200만 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과점주주는 일단은 1번이 뭐다?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총액을 다 더합니다. 그 다음 2번은 지분 비율을 계산합니다. 그럼 곱하죠? 곱하면은 3번 뭐가 나온다? 취득 가격 과세표준이 나오죠? 그럼 세율은 몇 프로? 4%. 그럼 취득세는 얼마가 나와요? 1200. 오지선다형 물어볼 수 있네요. 그래서 과점주주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럼 박스에 보시면 1번. 자, 박스 위에 비상장 회사 주식이죠?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주식을 취득했지만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뭐가 생략된 내용이다? 지분 비율이 생략된 내용이네요. 그리고 어렵게 나왔을 때는 괄호. 법인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신탁법은 비과세죠? 그러나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뭐다? 과점주주 계산할 때는 포함한다. 신탁법. 신탁법의 재산이 10억이야. 그러면 총 재산은 얼마가 된다? 110억이 된다. 110억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뜻이죠. 다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설립시. 원시 취득이죠. 설립시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제외한다. 과세를 안 합니다. 그래서 설립시 부동산이 있다면 법인에게만 과세하고 과점주주에게 과세하면 이중과세죠. 즉 설립시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과세를 안 한다. 제외. 그러나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다는 뜻은 과세한다는 뜻이네요. 참고. 자, 비상장회사. 그래서 1인과 혼자가 안 되면 특수관계인, 친인척 지분을 포함해서 몇 프로 초과? 50% 초과. 이런 자를 우리는 과점주주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유가증권의 주식을 상장한 법인,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은 과점주주가 될 수 없어요. 비상장 주식입니다. 그리고 과점주주들은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그럼 과점주주 성립 시기는 언제다? 글자 그대로 과점주주가 된 시점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하네요. 자, 그래서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도 과점주주는 비상장회사 지분을 50% 초과 주식을 취득했지만 부동산 등을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이게 취득 가격 과세 표준이 되겠죠?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 2%. 그럼 취득세는 1,200만 원. 1,200만 원이 아니라 60억이네요. 20%면 12억. 20%면 12억이죠? 2%면 뭐다? 1억 2천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60억에 2%, 20%면 12억, 2%면 1억 2천이네요. 이렇게 해서 과점주주.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를 알아야 돼? 지분 비율을 구할 수 있어야죠. 1차적으로 비상장 회사의 취득세 과세대상 총액을 다 더합니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이 있더라도 더해서 총 재산가액이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 지분 비율. 그래서 우리가 과점주주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최초 과점주주, 이미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다시 재차 과점주주,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그럼 이제 뭐를 물어본다? 지분 비율. 지분 비율이 나와야 취득세를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지분 비율을 알아야 된다. 그럼 최초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 모두를 취득한 걸로 보고 이미나 다시는 지분 비율이 증가될 때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지분 비율 모두 여기는 감소되면 과세를 안 하죠. 증가된 것만 과세한다. 자, 이해가 나와 있네요. 비상장 A법인 과점주주 설립시 40%다. 과점주주가 아니죠. 설립시 40%. 그래서 주주나. 그래서 최초로 뭐다? 40%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리고 설립일 이후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또는 뭐다? 증자, 감자하면 안 돼요.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증자에 의해서 승계 취득합니다. 40%. 그래서 40%에서 20%니까 60%죠? 무슨 과점주주다? 최초 과점주주네. 주주나 사원으로부터 증자에 의해서 20%. 그럼 지분 비율이 60%. 그럼 이에는 무슨 과점주주다? 최초. 그럼 지분 비율 몇 프로를 과세한다? 60% 모두를 과세한다. 최초니까. 자, 그래서 취득으로 간주되는 지분은 모두 60%입니다. 그럼 60% 소유한 자가 뭐다? 다시 몇 프로를 취득합니까? 10%. 그럼 지분 비율이 몇 프로다? 몇 프로야? 70%. 그럼 70%. 그럼 이에는 무슨 과점주주야? 이미. 그럼 70%, 60%가 70% 됐죠? 증가됐네. 그럼 이럴 때는 증가분 몇 프로만 과세한다? 60%가 아니라 몇 프로라고요? 10%만 과세를 하게 되겠네요. 자, 10% 취득해서 70%잖아요. 증가분만 과세한다. 몇 프로? 10%만. 자, 20%가 60% 됐죠? 최초 지분 비율 모두 60%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미 과점주주잖아. 10%를 취득해서 70%가 됐죠? 그럼 모두가 아니라 뭐다? 증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252쪽. 자, 상당히 복잡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70%가 됐잖아요. 자, 이번에는 70%를 처분합니다. 양도 처분하네요. 처분. 40%를
양도합니다. 처분하면 전체 지분에서 빼야죠. 그럼 30%. 그럼 과점주주가 아니네. 자, 과점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주주나 사원으로부터 증자에 의해서 취득합니다. 취득해. 50%를 취득해. 그럼 전체 지분은 70%네. 그럼 이해는 뭐다?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주식을 취득해서 다시 재차 과점주주가 됐죠? 그럼 지분 비율은 이제 몇 프로가 될까요? 여기에서 40%니까 30%죠? 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50%를 취득하면 몇 프로가 돼요? 80%.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주죠? 근데 그 이전에 몇 프로에서 70%가 결국은 80% 증가됐네요? 그럼 이럴 때는 몇 프로만 과세한다? 10%? 근데 이번에는 뭐다? 원래 몇 프로예요? 30%에서 50%를 취득하니까 80이잖아요. 근데 25%를 취득했어. 25%. 그러면 더하면 몇 프로가 된다? 55%. 과점주주네. 근데 그 이전보다 오히려 감소됐죠? 감소될 때는 지분 비율은 없다. 납세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점주주는 뭐다? 용어만 알아두면 되네. 최초는 지분 비율 모두를 과세한다. 왜 모두야? 합쳐야 과점주주가 되므로. 또는 이미 과점주주나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뭐다? 증가분만 과세한다. 감소될 때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제일 밑에 거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은 유사예요. 제일 밑에 거 설립 40%잖아. 납세 의무 없음. 설립 후 증자 30%, 70%죠? 그럼 여기까지는 뭐다? 최초의 과점주주예요. 그럼 최초의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 모두 70%. 그 다음 팔았다. 처분 45%, 25% 팔았죠? 그럼 빼면은 60%네. 60%예요. 그럼 앞에서 70%에 대해서 납부를 했기 때문에 납부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70%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 40% 없다. 자, 설립 후 30%를 취득해서 70% 최초 과점주주 납부할 의무가 있다. 70% 모두. 그래서 양도했네 25% 빼야지. 그럼 45네. 과점주주가 아니죠? 없다. 15% 취득했네. 60. 그럼 60이니까 그 이전에 가점주주 지분 비율이 70이죠? 오히려 감소되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바로 위에 거 한번 해보죠. 자, 바로 위에 거 설립 시 40 없다. 설립 후 20% 60 무슨 과점주주다? 최초 지분 비율 모두 60%. 그리고 양도했다 20 빼야죠. 40 없다. 그 30% 취득해서 70. 그럼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다시 됐죠. 그 이전에 과점주주 지분이 60이잖아. 그럼 현재 70이니까 증가분 몇 프로만 과세한다? 10%. 그래서 결론은 뭐다? 최초는 지분 비율 모두. 그리고 이미나 다시는 증가분만 과세를 한다고요. 자,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이고요. 그리고 밑에 하나 적어요. 예를 들어서 갑돌이 40% 과점주주가 아니네요. 특수관계인을 동원합니다. 배우자가 취득해서 특수관계인이 20%야. 그럼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치니까 몇 프로다? 60%. 과점주주가 돼서 취득세 내야죠.
이렇게 과점주주 상호 간에는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다 이제? 과점주주 상호 간에 지분 이전을 할 수 있어요. 집단 내부에서 이렇게 40%짜리가 자기 배우자에게 10%를 이전을 해. 그럼 지분은 30으로 떨어지죠. 10%를 받았기 때문에 30%죠. 근데 결론은 몇 프로야? 60%. 그래도 총 지분에 변동이 있다 없다. 변동이 없는 경우는 과세를 안 하고 변동이 있는 경우는 총 지분에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총 지분에 변동이 없죠? 똑같이 60%니까 그래서 집단 내부에서 과점주주 상호간 총 지분에 뭐다? 변동이 없는 경우는 과세를 안 한다.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취득세는 원칙이 한 번만 내는 거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과점주주를 구체적으로 한번 해봤네요. 자, 그 다음 이제 2단계가 뭘로 들어간다? 253조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들어가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그 한 장짜리 나눠줬죠?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한 장짜리를 정리2예요. 한 장짜리를 반드시 수업 시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죠.